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고와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출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회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저도 구독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싶은데 출근할 곳이 없네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감기가 들어 목소리가 탁한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내에 있는 어느 주택을 맡았을 때 사내에 벌어지던 끔찍한 사건들. 2005년 7월 어느 날 밤, 리먼 2호라는 닉을 쓰는 일은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게시판에 섬뜩한 이야기 2라는 글을 올리며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1. 실화라서 결말은 없습니다. 2.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섬뜩한 이야기 2는 돈에 얽힌 이야기라는데요. 섬뜩한 이야기 2라고 쓰여 있지만 1편이 어디에 있는지는 당초에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만 엄청난 장황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렇다면 저의 설명 없이 그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정도 전에 IT 버블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으로서 어느 자칭 IT 관계업체라는 회사 A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구직 활동을 너무 대충 해버려 3월 무렵까지도 일자리가 없던 상태였고 회사 A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가뭄의 단비구나 생각해 엄청 기뻤습니다. 회사 A라는 곳은 설립한 지 10년 정도 된 작은 회사로 오사카 시내에 주상 복합 빌딩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사원은 저를 포함해 20명 정도 되는 회사였죠. 신입은 저까지 5명.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신입을 뽑았던 것도 있어 사장님을 위시한 회사 전체 사원들에게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IT 분야라고 말한다면 업종이 엄청 폭이 넓습니다. 회사 A가 진행하고 있던 IT 사업이란 것은 PC 셋업과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었습니다. PC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매출이 오를 리도 없고요.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어 상황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배속된 부서가 IT 추진 사업부. 부라고 해봤자 6명 정도였습니다. 신입은 모두 이 부서에 배치되었고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신입들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고려해 재배치하는 그거요. 저는 PC계통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다른 신입들보다도 PC를 많이 알고 있었으니 IT 사업부에 그대로 남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이라고 할까요? 다른 부서로 옮긴 신입에게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A라는 게 현재 IT 분야를 주력으로 하려는 회사이지만 주요 매출이 금융,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였죠. 원래는 금융회사였다고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돼서 보충합니다만 무서운 금융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비즈니스 차원의 IT업계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신입들에게 언젠가 IT업계 주력으로서 힘내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회사 A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저는 이쪽 분야의 업무는 전혀 모릅니다. 회사 중견인 T씨가 시내에 있는 어느 물건을 위탁받은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건물에 관계됐던 사람들,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치거나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왼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됐고요. 동기인 Y는 왼쪽 몸이 불편하게 됐고요.
또 다른 동기인 M은 왼손가락 3개가 절단, 가족에게 불행이. 중견 간부인 아까의 T씨는 실종, 중견 간부인 S씨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역시나 가족에게 불행이 일어났어요. 다른 중견인 W씨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장님은 막대한 빚과 보증? 그런 것 때문에 실종. 그 외에도 회계 담당자가 왼쪽 눈에 종기가 생겼고 왼손에 부상을 입는 등 아주 개엉망이 됐습니다. 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Y2K로 대혼란이 일어날 날이 가까워졌다고 서로 만나며 떠들던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보충하자면 Y2K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컴퓨터가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밀레니엄 버그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멈추고 세상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부들거렸던 시절이 있었죠. 무사히 넘어가긴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견 간부 T씨가 지인인지 친구인지에게 부동산 물건을 위탁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장님과도 아는 사이여서 좋아 하며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T씨에게 신입 동기인 Y가 부하 직원식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Y 본인은 영업 분야를 희망해서 T씨가 이 물건을 나한테 맡으라고 했어 하며 기뻐하던 게 기억납니다. Y가 이러저러 영업 등을 이용해 이 물건을 홍보했는데요. 좀처럼 팔리지가 않아 꽤 고생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맡은 물건이라는 것도 있어 관리 업무도 아주 꼼꼼히 수행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사건이 일어난 건 분명히 가을 초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Y가 출근하지 않습니다. 집에 전화해봐도 휴대폰으로 연락해봐도 연락이 되지를 않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견 간부인 T씨가 어떤 이유로 그 물건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물건이란 게 단독주택이었는데요. 그 안에 Y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Y 본인에게 들은 말로는 그 주택을 보러 갔답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맹렬한 졸음이 쏟아져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 이겁니다. Y의 몸 자체는 건강했습니다만 뇌에 출혈이 생겼고 그게 원인으로 쓰러져 왼쪽 몸에 장애가 남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되어 Y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중견 간부 T씨는 크게 낙담한 것 같았고 내가 같이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주택의 관리 업무를 M이 이어받게 되었고 얼마 후 회사 내에서 M이 병원에 실려갔다며 소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로는 M이 집안 체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문에 손가락이 끼어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사고는 아니었는데요. 다시 그 주택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화제가 되었죠. M은 수술로 바로 접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왼손이 쓰기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회사에는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구두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 닦으려다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 생각 없이 왼손으로 문을 잡았는데 자기 체중으로 다쳐버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날아갔다 라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M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가업을 이어야 한다며 회사 A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M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차 사고가 났고 차와 시신이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Y와 M이 나가며 3개월 동안 사원이 둘이나 줄어서 사내에서는 작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그 주택 물건 관리는 중견 간부인 T씨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신년을 맞아 사원 일동이 시무식으로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 중견 간부인 T씨의 모습이 이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제 선임에 해당하는 중견 간부 S씨에게 T씨 요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무심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연말에 퇴직했어.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월이 지났는지 아닌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사내 회계와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안대를 쓰고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요. 사장님이 새해 분위기가 아직 남은 것 같으니 각오를 다져라 라는 말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무렵 제 상사인 중견간부 S씨가 IT 주택은 어떨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회사 A의 부동산 물건에 IT 관련 설비를 추가해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S씨는 아직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거야. 성공하면 대박이지. 저는 대박이요? 그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야망을 이때는 품고 있어서요. 광통신과 관내 랜등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IT 주택 프로젝트를 S씨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순에 S씨가 그 안건 사장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해보자 해서 모델이 될 물건을 직접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건설된 물건에 랜을 배선하는 게 대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될 물건이 바로 그 주택이었죠. 처음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어렴풋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처분하고 싶어 이 주택을 후보에 올린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간 집은 일반 분양 주택으로 외관은 흰색 벽이고 2층짜리 건물로 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집이었습니다. S씨와 건물을 보면서 어디에 뭘 설치하고 배선을 어떻게 할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영감 같은 건 1도 없습니다. 지금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월 13일,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 주택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실내 배선을 하기 위해 그 집 벽자나 기둥 사이의 틈 등을 도면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갑자기 S씨가 큰 소리를 내는 걸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S씨를 중심으로 펼쳐진 피바다. S씨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씨발! 저는 크게 당황해 구급차를 부르고 회사에 연락한 뒤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S씨에게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집 주변을 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S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집 앞으로 가봤더니 보이질 않았대요. 그런데 집 위쪽에서 여기요, 여기!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데, 그래서 위를 봤더니 안테나가 부러져 떨어져 왔다. 옛날 안테나였는데요. 왼쪽 허벅지 몇 군데에 구멍을 내고 관통해서 박힌 상태로. 그렇게 2, 3일은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 주택 일은 잊고 있었습니다. 안테나가 노후화된 것으로 인한 사고로 정리되었죠. S씨의 부상은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만 그 IT 주택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월 18일, 그 프로젝트 계속 진행해라. 나는 아직 잘 움직일 순 없지만 W가 도와줄 거니까 견적서 뽑아와.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2월 19일, 중견간부 WC와 함께 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현관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WC가 엄청나네. 피가 마르면 이런 색깔이 되는구나. 안테나도 수리해야겠네. 이거 한번 물이나 뭔가로 씻어와. 이상한 소문 날지도 모르니까. 이상한 소문이라뇨. 그냥 사고였어요. 그것보다 Y하고 M이 사고당한 집 쪽이 더 이상해요. 뭔 소리냐? 그거 여기야. 너 몰랐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동기인 Y도 M도 모두 이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S씨가 안테나에 꽂혔을 때 이야기를 이 WC에게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WC는 이상한 이야기네. 그나저나 중견간부 T씨 기억나냐? 연말에 퇴직했다고 S씨에게서 들었는데요. WC는 싱긋거리며 그거 퇴직 아냐. 진실은 말야 실종이야. 연말에 T씨한테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잠깐 들을 때가 있어서 좀 듣겠습니다 했대. 그러고 나서 소식불통. 부인도 수색 요청을 냈고 회사 쪽으로도 경찰이 왔었어. 물론 사내에는 비밀이다. 진짜예요? 이 집이 원인일까요? 그런 비과학적인 일이 있겠냐? 여긴 사고 물건도 아니고 죄다 우연이야. 2월 19일 그날, 그렇게 해서 WC와 함께 그 주택에서의 정리작업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렌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렌을 실내에 깔 때는 콘센트 형태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해서 로제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멀티탭하고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각 방에 로제트를 설치하기 위해 위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작업을 끝낼까 생각하던 찰나 2층에서 WC에 여기야! 으이! 하고 부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계단을 퉁퉁 뛰어 올라가던 순간 뭐라고 할까요? 확 밀린 느낌이랄까요? 벽에 부딪힌 느낌이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균형이 무너졌던 겁니다.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뒤로 꺾였고 마치 백덤블링을 실패한 것 같은 상태로 떨어져 그 뒤에 배를 계단 모서리인지 어딘가에 뭐랄까요? 무 썰 때 쓰는 채칼에 쓸린 느낌이랄까요? 설컹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뒤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등으로 밀려왔습니다. 2층 계단 위에서 1층 바닥으로 바로 쳐박았으니 곧바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목과 등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고 사람은 이럴 때 목소리도 못 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붕어처럼 입을 뻐끔대고 있는데요. 1층 안쪽에서 WC가 나오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일이야? 1! 한심하게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고 정신이 들고 봤더니 병원이었습니다. 경추 염좌와 추간판 탈출증, 그게 저의 진단 결과입니다. 의사는 계단에서 떨어지는 정도는 보통 이렇게 되진 않아요 했고 한 달 가까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회복됐습니다만 추간판 탈출증으로 왼쪽 다리 신경이 압박을 받아 결국 왼쪽 다리에 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목발을 짚고 회사에 갔더니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외출할 일이 생겨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밤에 올릴게요. 3월 중순에 퇴원, 그리고 출근한 날에 4월에 회사를 해산하고 자진 폐업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시점에서 안테나에 허벅지가 꽂혔던 중견간부 S씨는 퇴직, 마지막에 저랑 그 주택에 갔던 중견간부 WC는 사고로 급사, 사장님은 실종, 다른 6명의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 저를 포함해 남은 사람이 8명. 반년 만에 사람이 반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관제인이라는 사람과 전무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외출했던 일은 다시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올리게 되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세한 내막입니다. 3월 중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목발을 짚어가며 회사에 나갔더니 간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자 반쯤 정리된 채로 한산한 사무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놀라서 안을 살펴보는데 바로 전문의 계신 곳으로 오세요 하고 불려갔어요. 응접실이었던 곳에
전문인과 회계 담당 높은 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힘들었겠군. 퇴원 축하하네.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회사는 폐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물론 퇴직금 등은 가능한 한 제대로 지급할 예정이네. 정말 미안하네. 도산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산이라기보다는 지금 회사 상태로는 더는 영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문인 말씀을 요약하자면 제가 아크로바틱한 사고로 입원한 뒤 안테나 사건 S씨와 마지막 같이 갔던 W씨가 그 IT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공사까지 완료. 2월 후반에는 팔기 위해 내놓는다 하는 단계까지 억지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 뒤 바로 W씨가 홀로 차 사고를 내고 죽었다고요. 어디서 그랬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운전 중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게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안테나 사건 S씨 쪽은 부인이 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3월 초에 갑자기 퇴직했다고 합니다. 뒤에 남겨진 멤버들이 이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회사 안에 여러 소문이 떠돌아다니면서 어쩔 수도 없는 사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원하고 WC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신입사원들을 포함한 6명이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며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여름부터 계속되는 트러블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모양으로 전무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게 되었다고요. 남은 멤버들과 상의한 결과 전무님은 자발적 폐업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더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제가 마지막 출근일을 맞았고 저와 다른 4명이 야키니쿠 집에 가게 됐는데요. 그 주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역시 그 집 뭔가 있던 걸까요? 그러자 A씨가 말하길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왜요? 그 집을 다루고 나서 이상한 일이 계속됐고 회사도 사라졌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자 같이 있던 B씨가 이젠 괜찮겠지?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실은 말이야. 그런 일들은 말이지. 그 집을 취급하기 전부터도 가끔 있었어. 네? 사람이 다치거나 큰일을 당하는 그런 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요. 지금 회사 A가 있기 전 사장님이 독립하기 전에 근무하던 금융회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쪽 관계였대요. 사망자가 생기기도 하는 힘든 사업이었고 그 금융회사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요. 사장님은 그게 무서워졌고 그 사업 방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독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장님을 존경하며 따라온 사람들이 전문인과 실종된 중견간부 T씨, 안테나 사건 S씨, 그리고 창립 초기 멤버 몇 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은 이전 금융회사 시절에 알던 사람에게 소개받은 모양입니다. 그 주택 자체는 평범한 물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맡게 되고부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B씨는 그게 전에 일하던 회사와 접점을 가진 게 원인 아닐까? 금융업자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우연히 겹친 것뿐일지도 모르죠. 저는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후 회사 멤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 주택이 원인이었는지, 전에 근무하던 금융회사가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오늘은 어느 주택을 물건으로 잡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했던 한 회사의 흥망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채무자들의 원한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일의 말대로 우연히 겹쳤을 뿐일까요? 흥미있는 두 채널 이야기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